자, 바로 문제 풀러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 이제 풀다가 이거 꼭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거 얘기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우선 쌤이 쭉 파악, 오늘 첫 시간이긴 하니까 쌤이 파악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개념 잡는 문제들을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원자와 전기력부터 보죠. 148페이지. 148페이지 뭐 회원고는 아직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냥 참고삼아 가보세요. 원자와 전기력에서 적용되는 법칙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쿨롱 법칙이죠. 쿨롱 전기력. F는 K R 제곱분의 Q1, Q2. 두 전의 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한다는 법칙이죠. 이 공식 하나만으로 나오는데 요즘 이제 수능이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 정말 꼬고 와서 이게 물리적 지식하고 상관이 없는 이제 추론을 원하는 그런 문제들에 그래서 이제 변별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 아무튼 그런 문제들까지 우리가 풀어볼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적용되는 공식들이 팁들이 있는데 문제풀이 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볼까요? 우선 미리 한번 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A라는 전화가 있고 여기 B라는 전화가 있어. 근데 C라는 전화를 여기 놔뒀더니 C라는 전화가 전기력이 0이래. 전기력이 0이야. 이 세 개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데 C가 전기력이 0이야. 그럼 우리가 이 조건을 가지고 뭘 파악할 수 있죠? 이 조건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사실. 예를 들면 우리가 역학 부분에서 물체가 등속운동한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반사적으로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등속운동한 물체 하면은 이 물체는 R자임이 0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단원에서 세 개의 전화가 이렇게 있는데 C 전화가 받는 전기력이 0이야.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A와 B의 전화의 부호가 어떻다?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야. 만약에 두 개의 부호가 같으면 이 C에 같은 방향으로 인력을 작용하거나 척력을 작용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힘을 적용할 거야. 그치? 근데 이 두 개에 대한 영향이 서로 상쇄돼야 되니까 한 놈이 인력을 작용하고 한 놈이 척력을 작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그런데 이 식에 의해서 그걸 하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식에 의해서 거리가 멀어지면 전환이 같다고 했을 때 거리가 멀어지면 힘이 약해진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거리가 먼 놈이 작용하는 힘과 거리가 가까운 놈이 작용하는 힘이 같다는 거잖아. 그지? 부호가 반대라서 방향이 다르고 힘의 방향이 다르고 힘의 크기도 같다는 건데 그래야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전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A랑 B 중에 A의 전하량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거리가 이렇게 1대 2로 나오면 전하량의 크기가 QA 대 QB의 전하량의 B가 4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팁들을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수능 형태의 문제를 풀 때는 수능 형태의 패턴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팁들을 사용을 해주면 좋겠고요. 이따가 한번 문제를 같이 쌤이랑 몇 가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하나씩 차근차근 한 개 소단당 한 문제씩 한번 풀어볼까요? 한 개 소단당 한 문제씩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51페이지 1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해보죠. 151페이지의 1번. 자, 그림과 같이 X축상의 점전한 A, B를 각각 이렇게 거리가 3D만큼 떨어진 곳에 정지시켜놨다. 그때 양전하의 P를 X축상에서 옮기며 고정할 때 X가 D인 위치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었고 3D보다 더 먼 곳에서는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했죠. 그럼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이런 얘기죠. 방금 말한 팁을 사용해 보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죠. 여기가 지금 3D라는 거리란 말이야. 여기에서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3D보다 더 큰 쪽에서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바뀌었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바뀌었든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바뀌는 순간의 전기력이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어떤 특정 지점에서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썼던 팁을 이용해 보면 A랑 B의 전하의 부호가 반대다. 그리고 전하량의 크기가 A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음번을 볼까요?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틀렸네요. 그죠? A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있냐? 여기에서 양전하가 여기에서 양전하 P가 플러스 전하가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았다고 했냐면 플러스 방향으로 전기를 받았다고 했죠. 이 양전하 P가 이쪽 방향에 힘을 받았다고 했어. 두 개의 부호가 반대이면 두 개의 부호가 반대면 플러스 마이너스든 마이너스 플러스든 두 개의 부호가 반대인 전하 사이에 어떤 시험 전하가 들어있을 때 요놈이 두 전하로부터 같은 방향을 받지. 플러스 마이너스면 여기 플러스 있다고 해봐. 그럼 두 전하로부터 여기서부터 청력, 여기서부터 인력을 받으니 같은 방향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건을 가지고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걸 알았어? 그럼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거나 또는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돼. 근데 여기에서 오른쪽 힘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A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는 양전하다 맞고 전하의 크기는 A가 더 크니까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여기보다 더 작은 곳에서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는 곳이 있다. 여기서는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는 곳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있을까? 어떨까요? 이쪽에서도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는 곳이 있을까? 없을까? 자, 소신껏 대답을 해보세요. 있을까? 없을까? 근데 선생님 오전에 수업을 해보니까 다들 알면서 대답은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켜보면 되겠죠. 준우 얘기해보세요. 준우 완전 영화 배우처럼 생겼네. 바뀌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 자, 아까 팁에서 아까 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A가 있고 B가 있다고 했어. 그리고 이쪽이나 또 이쪽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에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있으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리고 이들 중에 누구의 전하이 더 크다? A의 전하이 더 크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전기력 0이 되는 지점이 있으면 이쪽의 전하이 더 큰 거야. 그러면 그걸 반대편에도 이쪽에도 적용하려면 이쪽이 전하이 더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이쪽에는 전하이 0이 되는 곳이 없습니다. 다른 식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 어떤 시험전화 P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이 시험전화 P가 받는 A로부터 받는 전기력 KR 제곱분의 Q1, Q2에 라는 식에 의해서 전기력을 받는데 A로부터 이게 플러스니까 A로부터 청력을 받고 B로부터 인력을 받습니다. 근데 A 전하가 더 크다라는 결론이 나왔어. 이 조건 때문에. 그러면 A 전하가 더 크면 A로부터 받는 이 식을 써보면 항상 P라는 시험 전하는 A로부터 거리가 더 좁고 B보다 거리가 더 좁고 전하량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A가 가는 힘이 더 커지게 됩니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힘의 부호가 바뀌지 않지. 그런데 이쪽에서는 가까이 있을 때는 B 전하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지만 멀어지다 보면 거리 차이가 더 적어지잖아요. 거리 차이가. 그래서 멀어지게 되면 이 A랑 B는 거의 같은 거리에 있는 걸로 취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하량이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D번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고 너희들 한번 문제를 고민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쌤이랑 문제를 풀어보고 하는데
요 2번 문제는 엄청나게 어렵더라고. 선생님 그래서 수업 시간에 헤매가지고 선생님이 이 영상을 프리 영상을 바로 수업 끝나고 난 뒤에 올려놨는데요. 너희들도 그 방 안에 있죠? 카톡 방 안에. 카톡 방에 30명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 20명인가? 아무튼 그 방 안에 2번에 대한 풀이를 올려놨는데 이따가 풀이할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 우선은 한 개 쏟아낸다 하나씩 한번 풀어보죠. 우리 시험에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에너지 준위와 스펙트럼이죠. 에너지 준위와 스펙트럼. 에너지 준위와 스펙트럼에서는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죠. 여기서 외워야 될 식이라고 한다면 이런 게 있죠. 에너지 준위. 에너지 준위식이 어떻게 되죠? n번째 에너지 준위에서 n번째 에너지 준위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인력이니까 결국 마이너스의 능력을 갖게 되고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볼트 이렇게 되죠? 이 값을 외워놓으면 되겠고 이 값도 외워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에너지는 HF 요 공식도 알고 있죠? 근데 F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죠? 진동수는 우리가 파동에서 V는 F람다라고 하는 식이 있었거든. 파동의 속도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 근데 이제 이게 빛의 경우에는 빛의 속도가 C잖아요. 그래서 C는 F 람다 이렇게 쓸 수 있고 F 대신에 람다분의 C를 쓰면 이렇게 되죠. 람다분의 HC 이렇게 쓸 수 있고 H라고 하는 건 플랑크 상수, C라고 하는 건 또 빛의 속도 상수니까 결국 파장의 역수에 비례한다. 파장이 반비례한다. 에너지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어떻다는 얘기야? 짧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 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고요. 이 에너지 주니어 스펙트럼 쏟아내서는 우리가 이걸 풀어보자. 오전반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걸 한번 해보면요. 오전반에서 어떤 걸 풀었죠? 오전반에서 1번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163페이지에 1번을 한번 풀어보죠. 페이지에 1번은 자, 이렇게 4개의 에너지 준위에서 전자가 전이하더라. 전자가 N4에서 N2로 이렇게 떨어지고 다 이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에너지 방출하는 거죠.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제 빛으로 방출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빛이 방출돼 나오는 거지. 근데 A, B, C를 보니까 어떤 게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하나요? A가 제일 큰 에너지를 방출하지. 그러니까 A가 가장 파장이 어떻다? 짧다. 파장이 가장 짧은 거 A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에너지 차이랑 이 에너지 차이 두 개를 더한 게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A의 에너지 차이랑 B의 에너지 차이랑 C의 에너지 차이를 이런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봤을 때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람다분의 HC였잖아요.
그럼 람다 A분의 HC, 람다 B분의 HC, 람다 C분의 HC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HC를 다 날려버리면 답이 디귿번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쪽으로 이항해보면. 그죠? 그래서 디귿번도 맞고 그 다음에 니은번 람다 A가 더 크다. 이거는 틀렸죠? 람다 A A의 빛의 파장이 이 BC와 비교했을 때 더 작다, 더 짧다.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것을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D에서는 빛이 방출되는 게 아니라 빛을 흡수하는 과정이고 이런 식의 문제를 풀어줘도 됩니다. 자, 두 개 쏟아놓은 거 끝났고요. 답이 뭐냐고? 자, 그러면 D에서는 빛이 흡수되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람다 A가 더 짧으니까 니은도 틀렸고 근데 D가 에너지가 더 D가 크죠. 더 크죠. B가 아니라 D구나. 미안합니다. 이거는 D가 에너지가 더 큰 거니까 이게 파장이 더 짧은 거지. 그러면 그러네요. 그러면 니은번이 맞네요. 그러면 니은 디귿 답이 4번이 되겠네. 선생님이 건망증이 심하네. 오전에 풀었는데. 자, 넘어가서 그 다음 에너지띠를 보도록 합시다. 에너지띠. 여기도 암기 파트죠. 이 부분도 문제 틀릴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에너지띠가 있는데 명심할 게 이런 거야. 에너지띠가 있는데 이 에너지띠의 에너지 준위들은 전체 하나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겁니까? 여러 개가 아주 작은 틈 사이로 존재하기 때문에 겹쳐져 있는 거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에너지 준위가 아니다. 에너지 준위 간격이 그냥 촘촘할 뿐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자가띠, 전도띠 이론은 다 설명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죠? 바로 이제 또 이것도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 보죠. 보면 이건 그냥 바로 읽어 넘어갈 것 같은데. 자, K 1번. 그림은 학생 ABC가 도체, 반도체, 절연체를 각각 대표하는 세 가지 절연체를 대표하는 절연체를 각각 대표하는 세 가지 고체의 전기 전도도와 에너지 구조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다. 딱 보니까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붙어 있는 거, 간격이 띠간격이 넓은 거, 띠간격이 중간 정도인 거 이런 거죠. 가는 뭐가 되겠까요? 가는 도체, 나는 절연체. 절연체가 곧 부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다가 반도체가 되겠죠. 전기 전도도와 비저항은 서로 어떤 관계 있죠? 전기 전도도와 비저항 이 두 개는 어떤 관계 있어? 서로 역수 관계 있습니다. 전기 전도도가 높다는 얘기는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거잖아. 비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어떤 물질의 저항값이 크다는 거니까 서로 역수 관계 있는 거고 전기 전도도가 높으면 전류가 잘 흐르는 거야. 그래서 구리가 전기 전도도가 크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규소는 한 중간 정도입니다. 먼저 학생 A T 간격은 다이아몬드가 규소보다 작아. 틀렸네요. 구리의 에너지 T 구조는 가죠. 도체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A, B가 다 틀렸잖아. 그 다음에 C 규소에 분소를 도핑하면 전기 전도가 터져. 순수 반도체 도핑을 해서 불순물 반도체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전기 전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C가 되겠네요. 이 소단원도 틀릴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전기 회로와 서로 융합돼서 문제가 나올 텐데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와 다이오드에는 이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자, 너희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뭐죠? 뭘 순수 반도체라고 하지? 순수 반도체. 이걸 무슨 반도체? 무엇을 순수 반도체라고 합니까? 그렇지, 불순물이 없는 거. 다른 말은 또 시켜볼까요? 소민이
소민인가? 그지? 소민. 순수 반도체 뭘 순수 반도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똑같은 거야. 순수한 거. 도피하지 않은 거. 그렇죠. 그럼 그게 뭐가 있죠? 그런 것들이. 규소나 점화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원소들 최각전자가 몇 개 있는 거, 4개 있는 그 원소들을 순수 반도체로 합니다. 그럼 그 순수 반도체에다가 13적 원소나 또는 15적 원소를 도핑을 하면 이게 불순물 반도체가 되는 거죠. 13족을 도피하면 순수 반도체 14족에다가 순수 반도체에다가 13족을 도핑하면 무슨 반도체가 되죠? P형 반도체. P형 반도체 P자는 무슨 말이죠? 파지티브. 양이라는 뜻이죠. 양공. 그 다음에 N형 반도체 N은 어디서 따온 거죠? 네거티브에서 따온 거고, 음이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15족을 도핑하면 이내 전자가 남아도는 거고, 그 다음에 13족을 도핑하면 전자가 부족한 상태인 양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이렇게 접합해. 그리고 나서 이제 전류를 흘려보내주는데, 이 방향대로 전류가 흐를까? 아니면 이 방향대로 전류가 흐를까? 1번으로 흐를까? 2번으로 흐를까? 한 방향으로만 흐르죠. 어디로만 흐릅니까? 1번으로만 흐르네요. 잘 대답하네요. 자, 1번으로 흘러. 그 이유는 뭘까? 왜 그런 거야? 이제 암길에서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P에서 N 쪽으로만 전류 흐른다. 이렇게 암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죠? 이게 순방향 전압이고 이쪽으로만 전류 흐른다. 반대 방향으로 전류는 절대 안 흐른다. 라는 거고 이거를 기호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되죠? 기호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잖아요. 이 방향으로만 전류 흐른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간단히 설명하면 여기 양공이 있죠. 전자가 부족한 상태야. 그럼 여기 전자가 전혀 없습니까? 아니죠.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이 빈 공간을 양으로 표현한 거야. 여기는 전자가 남아도는 거. 이렇게 전자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내줍니다. 1번처럼 전류를 흘려보내죠. 그러면 전류의 방향과 전류 I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어떻죠? 반대지. 그러니까 전류 이렇게 흘려보내준다는 얘기는 전압을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해준다는 얘기는 전자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야. 여기는 전자들이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P 쪽에 있는 P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도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 양공은 어떻게 돼 보이냐? 여기 전자가 무수히 많단 말이야. 전자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빈 곳을 여기는 전자 빈 곳을 채울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빈 양공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전자는 이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양공과 여기 있는 전자들이 만나서 지속적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반대 방향 역전압을 걸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역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만드는 거야. 그럼 전자는 이렇게 가고 여기 있는 전자도 이렇게 가니까 양공은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래서 이 접합면을 기준으로 서로 멀어지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고.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전류가 왜 한 방향으로 흐르는지 그걸 설명했고요. 그러면 182페이지에 L1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